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의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어요. 조금 전에 방송하다가 마이크 소리가 안 나서 다시 지금 방송 또 하러 왔습니다. 저 설정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뮤직 부금 나오는 음악이랑 그리고 또 마이크 소리가 전혀 소리가 안 났었어요. 갑자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좀.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제가 아까 방송하러 올 때만 해도 막 눈이 날렸었어요. 눈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밤이라서 좀 쌀쌀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한 그런 날씨네요. 갑자기 이렇게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2021년 12월 28일 지금 1시 14분 1시가 넘어갔어요. 제가 12시 반에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보다 차차 구름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높겠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많이 5도에서 8도 정도 높겠고요. 영남 해안과 일부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 정도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날씨가 다시 조금 이제 풀리네요. 그죠? 한 며칠 막 쌀쌀하고 그러더니 다시 날씨가 지금 풀려서 조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랑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엄마는 지금 거의 뭐 며칠 출근 계속 했었고 또 감기 몸살도 왔었고 네, 그래서 방송을 아주 오랜만에 하러 왔어요. 우리 아들, 딸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디 가족들과 여행이나 외식하기도 조금 이번에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막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음악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자,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신청하시면 지급을 한다고 해요. 시작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 대상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기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그리고 지급 시기는요 12월 27일 월요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방역 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그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지금 이번에는 방역 조치 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사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또 별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마스님. 좀 전에 오셨다가 네, 아유, 다시 가셨죠. 반가워요. 어서 와, 엄마 보러 왔구나.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어서 와, 마스님. 반가워요. 마이크랑 그 음악 나오는 그 부분을 제가 그 설정을 손대지 않았는데도 얘네가 잘못 표시가 돼 있어서 다시 설정을 했어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소상공인들 분들께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가 컸었고요. 또 지금 영업시간 제한으로 또 많은 그런 또 소득이 좀 많이 그 손실되는 분들은 많이 조금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바로 하니까 바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그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인 분들은 네, 바로 어제죠. 27일 어제부터니까 잘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스님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방송하셨나요? 나 바스님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하시는 중인가? 방송 중이신가? 지금 정부는 지금 국산 항체 치료제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 신규 도입을 통해서요. 고위험 경증, 중등증 누나 집 가서 놀다 왔어요. 오늘은 방송 안 하셨나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주말까지 오늘까지 재미있게 노셨군요. 지금 하고 계세요? 궁금해. 누나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누나네 집 가서 놀다 오셨구나. 궁금해. 어떤 방송 하시지? 게임 방송이신가? 제가 이걸 끄고 한번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저도 방송하고 나면은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도입을 했다고 해요. 신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 사망 감소, 의료 방역 체계 유지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임을 알고요. 고위험군과 어르신들께는 올해가 가기 전에 3차 접종을 꼭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도 이 3차 맞으시고도 또 많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 아는 분도 저 호흡마처럼 그 3차 맞고 바로 아파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조금 부작용 이런 게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도 지금 발진이라 그러나 그 빨갛게 도도도도도하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게 나왔대요. 처음에는 열이 나서 바로 병원에서 링겔 맞고 괜찮겠구나 했는데 지금 한 달 다 돼갔는데 지금에서야 발진이 돼서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언제 쓸 수 있을지 그동안 전 세계가 주목을 해왔다고 해요. 미국이 처음으로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요. 알약 형태로 돼 있고 집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이자 먹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이제 화이자의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승인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알약은 입원이나 사망할 위험을 많이 줄여주겠죠. 팍스로비드라는 이 약은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체내 복제를 막는 방식인데요. 임상 과정에서 고위험군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9%나 낮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입원 상태에서 링거나 주사로 치료를 맞아야 해서 그 병원과 환자 모두 부담이었고 또 뭐 가족들과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감기약처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의사가 근처 약국으로 이제 처방전을 보내고 약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받아 집에서 복용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5일 동안, 닷새 동안 12시간마다 3알씩 먹는데 총 30알이 한 코스라고 해요. 가격은 한 6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는 여전히 백신이 최선책이지만 뭐 이렇게 퍼지는 확산세를 막는 데는 또 먹는 치료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네요. 다행히 이 먹는 약이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은 빨리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년 동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외출할 때는 쓰고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지 조금 걱정도 돼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다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을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날. 이번에 3차 이 40대 남성분이요. 3차가 아니구나. 40대 남성분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나흘 만에 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나이도 있으셨어요. 평소에 건장한 체격에 기저질환 없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나흘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대요. 이 아내분 말씀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더나 백신 접종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라는 제목의 아내분이 청원글을 이제 올렸다고 해요. 남편은 지난달 19일 제주시 한 병원에서 모더나 2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B씨는 접종 이튿날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출근을 했다고 해요. 바스님도 모더나 맞으셨어요? 그래도 후유증은 없으셨나 봐요. 모더나가 후유증이 좀 많다고 하던데. 퇴근 후에는 온몸에 뻐근함과 찌릿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백신 접종 4일째 되던 날 외근을 위해 운전하던 도중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 충격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료진 권고에 따라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좀 심하게 아팠던 것만 빼면 괜찮았어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으셨네요. 다행히. 그 후유증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일상생활을 잠깐 피로감을 좀 느낄 뿐이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을 또 이렇게 이분은 그래서 끝내 그냥 바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백신 맞고도 딸아이에게 소고기 한 번 더 먹이겠다고 백신 맞고도 다음날 일하러 나갔다며 그렇게 아내분이 청와대에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다고 하네요. 맞아요. 호흡막 직장 예, 거기 동료 아시는 분, 그분도 호흡막 아는 분도 저희 백화점이면 저 6층에 그분은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결혼해서 요번에 애기가 한 100일쯤 됐던 것 같은데 그분도 그 아들도 굉장히 잘생겼고 건강했거든요. 34살이었는데 갑자기 예, 굉장히 얼굴 모습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들이 모더나 1차, 2차까지 맞고 네,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굉장히 평상시에는 건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솔직히 지금 우리 10대 뭐들 학생들에게 우리 아들, 딸, 그 10대 아들, 딸들에게 모더나를 한동안 또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방접종 하라고 이렇게 말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옆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예방접종 하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특히나 모더나일 경우는. 그래도 화이자도 물론 그렇긴 해요. 호흡막 예방 1차 맞던 날 저보다 한 2시간 먼저 제가 2시고 그 돌아가신 분이 아마 11시에 맞으셨을 거예요. 11시쯤에 맞았는데 그분도 첫날은 괜찮았고요. 둘째 날도 괜찮아서 출근을 했었고 3일째 되는 날 좀 많이 이렇게 두통이 와서 퇴근해 와서 아들에게 엄마 너무 두통이 심하니까 그 타이레놀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잠깐 좀 쉬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 이제 아들이 가서 한 3시간, 5시간인가 3-4시간 후에 이제 엄마를 깨우러 갔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그냥 사망하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아마 그분도 이분 같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분은 여자분이셨는데 화이자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후유증이 심한 상태여서 좀 많이 제가 충격을 받았죠. 저보다 몇 시간 먼저 맞으신 분은 그렇게 저기 되고 저도 막 열도 많이 나고 막 온몸 구석구석 제가 좀 약한 부분은 다 공격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백신의 그 균들이 내 몸을 막 집중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공격을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좀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대상포진이 잘 걸리고 1년 내내 감기를 몸살 잘 걸리고 좀 약한 편이었는데 그 예방접종을 딱 맞고 난 순간 그 병원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 심장이 막 술 많이 취했을 때처럼 막 심장이 뛰고 이렇게 숨이 잠깐 가쁘다는 그 호흡곤란 살짝 오면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갑자기 두통이 양쪽 관자놀이를 뭔가 쇠 같은 걸로 꽉 조이는 느낌? 그리고 막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목 안에 뭔가 막 따끔따끔거리고 아프게 긁는다는 느낌? 그리고 인후통? 그런 통증도 오고 순간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어깨에는 뭔가 짓누르는 듯한 뭔가 꽉 어깨를 붙잡고 있는 듯한 통증? 그리고 허리도 너무 아팠고요.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고 배도 막 살살 아팠고 그리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걸어야 되는데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막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빨리 돌아서서 병원으로 갔으면 됐는데 거기가 소아과였기 때문에 아가들이 있는 데라서 가봐야 나에게 뭔가 해줄 게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또 뭐
큰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도 별다르게 저에게 뭔가 해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타이레놀 먹어야지 그러고 막 집에 택시 이렇게 해서 막 하면서 정말 입에서 이 소리가 막 나와요. 막 비명. 제가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 대상포진이 걸려도 끙끙거리고 제가 참으면서 병원을 안 가거든요. 그럼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한테 되게 야단을 맞거든요. 아니 왜 안 오냐고. 이 정도면 아팠을 텐데 왜 미랑 곰탱이 같이 참고 왜 안 오냐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야단을 치고 할 정도였는데, 이 백신 맞고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거리가 한 10분? 그 사이를 못 참고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니까 기사님이 막 나는 아픈데 기사님은 자꾸 재미있다고. 제가 막 끙끙거리니까 아파서. 기사님하고 그분들은 예방접종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신기해 보였나 봐요. 막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정말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막 타이레놀 먹고 그냥 그대로 한 일주일 제가 아마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네, 일어나질 못하고. 약 먹고 계속 그 약을 타이레놀 제가 비상으로 보통 한 통씩 사놓는데 저는 혹시나 몰라서 2통을 사놨거든요. 제가 2통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에 먹고 자고 계속. 근데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그때는 막 그래서 근무도 못하고 교육 있었는데 그런 수업 교육도 못 듣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일주일 만에 이제 걷는데 이 발목 이렇게 딱 디뎠는데 발목이 욱신하면서 이렇게 발에 힘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심한 어떤 막 큰 병을 앓고 난 그런 몸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어떤 무슨 큰 병을 앓고 난 그래서 너무 막 후유증 심하고 또 저도 발진이 막 나와서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 그 약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처방 저기 해서 받고 먹고 바르고 하니까 발진도 빨리 안 들어가고 한 달 넘게 이렇게 제가 조금만 필요하면 싹 나왔다가 한 달 넘게 지금 2차 맞을 때쯤 에는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았었는데, 그 2차 때는 선생님이 그냥 맞지 말라 하더라고요. 우리 맞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맙시다. 선생님이 저 붙잡고 막 그러죠. 안 돼요, 선생님. 저 맞아야 돼요. 제가 왜냐면 근무하는 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데라 이거 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막.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그 본사에서 이걸 막 다 맞아야 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다 맞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근무를 못 한다. 그래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맞았죠. 2차는 일주일이 아니고 2차는 한 3일 끙끙 앓았어요. 네. 한 3일 정도 끙끙 앓고 나니까 조금 괜찮았죠.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왔었어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약을 먹고 막 누웠는데도 너무 아픈데 그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트위치에 이제 음악 방송하시는 분들, 다행히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날 제가 많이 아픈 날 두 분 다 이렇게 막 교대로 방송을 계속 평상시 같으면 안 키시는 분들인데 방송을 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은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힐링이 되니까 이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좀 이렇게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음악 선물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그분들이 평상시 방송 안 키시는 분들이 막 방송을 켜서 음악을 막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그냥 음악을 하신 거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그 고통의 순간을 잊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은 다행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엄마에게 올해 가장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지금 호엄마가 이게 방송을 하게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걸 해야 된다는 올해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방송 갑자기 뭐 이렇게 직장도 갑자기 제가 뭐 사직서 탁 내고 뭐 진짜 오래 다녔는데 네 사직서 탁 내고 그냥 뭐 컴퓨터 장만하고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그 뭔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잘 되나 봐요. 이렇게 막 다들 옆에서도 도와주시나 봐요. 그래서 방송 하게끔 다 도와줬고 우리 매니저가 다 도와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아플 때도 무사히 제가 막 진짜 정말 너무 눈 감고 끙끙 아프면서도 그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막 잠이 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다행히 잘 견뎠죠. 그래서 저는 트위치 너무너무 그 음악 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이후로 아마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그 특수 활동을 한 것 같아. 그전에는 그냥 듣방만 하고 여기는 뭐지? 하고 구경만 하다가 아마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가 열심히 이제 특수 활동 네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저한테는 2021년에 큰일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과 특수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백신 맞았을 때 너무 아플 때 저에게 많은 큰 위로를 주신 그런 일이 저에겐 굉장한 큰 이슈였다.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2021년 우리 아들 딸들은 2021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 있나요? 2021년에 이거는 꼭 내가 기억을 할 거야. 이거는 내 기억에 꼭 남는 일이야 라는 그런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년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이 되면 또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내가 잘 보냈나 또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되돌아본 이후 다음 해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계획 세우면 뭐해 그냥 뭐 어떻게 한 해 살면 또 한 해가 가는 거지라고 어느 날 문득 또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경우도 뭐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더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래도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낼 건지 머릿속으로 뭐 꼭 펜을 들어서 아니면 휴대폰에 요즘 메모장도 많잖아요. 간단하게라도 뭐 이렇게 적어본다면 어떨까? 내가 내년에 새해에 해야 할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일, 뭐 아니면 꼭 내가 이건 이루어야겠다라고 막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펜 아니래도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메모도 좀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곁들여서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글씨를 쓰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 문득 호엄마가 다이어리를 이제 연말 되면은 바꾸잖아요. 호엄마는 해년마다 다이어리를 하나씩 선물 받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이어리에 막 그 매달 월 스케줄 막 이런 걸 다 적고 매일 어떤 거 했고 뭐 이게 근무하면서 어떤 그런 스케줄이며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해야 되니까 메모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메모를 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메모를 좀 안 했어요. 그런데 문득 다이어리를 또 새로 받고 나니까 다시 메모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글씨로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요즘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다가 간단하게 파일에다 저장을 하거나 메모장에 저장하거나 그러잖아요. 바스님 지금도 방송하고 계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슬쩍 왔다 가시는 거죠? 방송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바스님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음. 네, 그래서 한번 새해 계획 뭐 거창하게 이렇게 세우진 않아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별 계획이 없었어요. 2020년? 그냥 20년에는 정말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그냥 항상 매일같이 오늘은 출근했을 때 큰 컴플레인 걸리지 않고 그냥 오늘도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다행히 컴플레인이 걸린다고 해도 그거를 잘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잘 이렇게 그걸 뭐랄까 이렇게 고객하고 잘 이렇게 그 일이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역시도 큰 문제는 인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누구 말마다 익숙해지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왜 항상 어떤 일은 예상치 않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조마조마하게 마음 먹고 그 업무가 많거든요.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 판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설명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제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입고 출고 이런 수량 파악부터 해서 종류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다 항상 재고 파악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날의 매출에 대한 거 본사에도 보고하고 또 우리 여기 백화점 매장 보고하고 음 또 멤버십 같은 거 포인트 같은 거 그달에 그 주에 막 행사 같은 것도 많은 거 그거 다 인제 인지하고 다 알려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그냥 어떤 그냥 판매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업무들이 있거든요. 뭐 또 직원들 모두 다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뭐 연차, 월차 쓰는 거부터 해서 모든 뭐 또 출근 시간 체크하고 휴무 이렇게 체크해서 월 스케줄 짜야 되고 굉장히 많아요. 모든 제품들 다 발주 넣어야 되고 입고 잡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신나는 음악 나오면 랄랄라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몸으로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숫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월급 들어와도 이거 그냥 얼마 들어왔나 보지 그걸 막 이렇게 연차가 몇 개 내가 썼나 휴무가 몇 개 체크했나 이런 거 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신기 저는 오히려 그걸 매일매일 자기가 뭐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 체크한 거 확인하고 뭐 이렇게 왜 월급 나오는 거 저희는 휴대폰으로 본인만 볼 수 있게끔 본인 아이디로 본인으로 한테로 이렇게 딱 그 월급 명세서가 그 휴대폰으로 인제 보게 돼 있는데 모바일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볼 수 있어요, 비밀번호 설정해서. 그런데 그런 걸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오랜 시간 다녔어도 저는 무슨 뭔가 특별히 이상하다? 뭔가 이상이 있다? 그거 잘 확인해 보자 할 때만 보지 그 외에는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데는 또 무딘가 봐요. 그래서 숫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 모든 거를 다 숫자가 다 이렇게 업무상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항상 숫자 하나 동그라미 0 하나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한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잘못 체크해 놓으면 다 그거 다시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항상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제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런 것들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긴장을 풀고 있는 한편에 이 업무 돌아가는 상황은 다 머릿속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 이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아파도 솔직히 마음 편히 아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2020년에서 2021년 넘어올 때 새해에는 그냥 새해에도 별 큰일 없이 그냥 직장 잘 다니고 그냥 아프지 마 제가 항상 많이 아팠거든요. 막 대상포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제가
여름쯤에 아니다 5월 달쯤인가 갑자기 음 무슨 꿈을 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나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래서 또 이거 내가 좀 정신 이상해진 건가?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빨리 내가 지금 뭔가 이걸 이제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고 자꾸 마음에서는 막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 심심한 건 아니고 그 유튜브 같은 걸 우연히 보다 보니까 타로가 나오더라고요. 타로, 운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그냥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재미로 봤는데 보는 거마다 다 인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게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좀 이런 게 아닌 좀 다른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그대로 다 타로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건 뭘까?'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좀 나의 새로운 인생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 보다. 그러고는 일단은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냥 무뚝무뚝 떠올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아마 옮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직장이 힘들고 뭐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잘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연결고리라 그러죠. 제가 있어서 옆에 분들, 다른 분들, 새로운 분들,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서로 다툼도 좀 막아 주고 제가 그런 좀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없는 날은 그 알바원 직원이나 누가 이렇게 신입 직원이 있으면은 꼭 그만두셔요. 제가 쉬는 날. 다른 분들하고 뭔가가 틀어져서 그만두거나 뭐 그런 평균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갖고 음 제가 조금 그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좀 오래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새로운 직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서툴거나 좀 그분이 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이해를 못하고 좀 뭐 다그친다거나 좀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국 분들은 아니고 특히 그래도 한국 분들은 그렇게 대놓고 표시나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냥 그러고 신경 안 쓰는데 이분들이 약간 이제 저쪽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약간 어떤 가치관 그런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한 70 년대 80 년대에 아마 그 사회생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직장 이게 계급 사회다. 계급 사회라서 내가 너보다 높으니고 너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어 막 윽박 지르고 막 좀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자기 기분을 안 느끼면 인사도 안 받아준다거나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하고는 우리 이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좀 그런 새로 오는 사람한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제가 많이 커버를 해 주고 많이 다독여 주고 좀 그러는 편이라서 그래도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오래 많이 지내셨죠. 오래 가셨죠. 다들 다 그 한 분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오시는 분마다 다 부딪혔는데 음 그래도 잘 이해를 시켜 주고 저분은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또 조금 친해지다 보면은 또 잘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쪼끔 권위주의가 좀 굉장히 좀 약간 아무래도 거기는 공산 국가라서 그런지 이게 내가 권력주의라 그래야 되나? 조금 자기보다 새로 오거나 아래인 사람에게는 함부로 막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나는 내 길을 찾아가야 돼. 이제 이게 아니야. 그리고 네. 다 내려놓고 제 일을 다 팀장님, 점장님, 뭐 저 밑에 는 다른 대리님한테 다 이렇게 막 분산시켜 주고 업무를 나눠 주고 저는 인제 쉬었거든요. 좀 한 두 달 쉬면서 바로 제가 이제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2021년 그 이제 음 5월 말에 제가 트위치 가입을 하면서 바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트위치 이게 어떤 그런 리듬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거에 이 속에서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트수는 뭐야? 스트리머가 한데 트수 이렇게 스트리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몰라서 이제 많이 득방하러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는 2021 년을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공부도 좀 했고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짬 엄마 집에 오면은 이제 컴퓨터를 저희 집에다 설치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 댁 있는 우리 옆에 또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컴퓨터가 3 대죠. 아이들 각 방에 하나씩 또 거실에 제 거 하나씩 하나 이렇게. 음. 그래서 제가 호호 아줌마라고 하고 다니면 처음에는 막 놀리더라고요. "야 너 정말 아줌마 맞아? 너 너 인제 10 대면서 너 일부러 나이 든 척하지?" 막 그러면서 또 가는 방마다 호스팅돼서 막 가도 그 방에 가면은 호 아줌마 어서 오세요." 하다가 "아줌마예요? 아줌마 맞으시나?" 막 그러면서 놀리시고. 너무 놀리는 거 아줌마라는 어떤 그런 게 저는 아줌마라는 어떤 그런 걸 너무 놀리시니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호 줌마 아자를 빼고 줌마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인제 호호 줌마로 네 다니는데 지금은 그래도 덜 놀려요. 근데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놀리더라고요. 근데 어제였나? 어제는 제가 또 인제 다른 방을 호스팅을 가게 됐는데 거기는 갔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그 애니 보면서 거기에 음악들 그 주제곡들을 보는 방송을 하고 계셨어요. 잘 보고 재미있게 보고 막 그랬는데 아주 오래된 만화부터 계속 그 보고 있는데 어디에 갑자기 거기에 호호 아줌마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어머나 호 아줌마가 여기 계시는데 호 아줌마 노래가 나온다고 어제도 막 그래서 막 전부 다 막 빵 터져 갖고 막 크크크크 거리고 막 웃고 막 즐겁게 또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호호 아줌마라고 괜히 잘못했나? 막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바꿀까?' 막 그런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젠 저한테 익숙해져서 '그래 호호 아줌마, 호호 줌마 뭐 괜찮아. 다 좋아.' 정말 호호 아줌마는 그 숲속 나라의 그 작은 동물들 그 들을 몸이 작아져서 그 마법의 어떤 마법인지 몰라도 몸이 작아져서 숲속나라 동물 아이들 그 고민을 막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무슨 일들을. 그래서 저도 맞아요. 저도 그런 호호 아줌마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막 해결해 주고 고민 들어 주고 뭐 그런 역할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호호 아줌마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키가 작아요. 몸이 체격이 작아요. 음. 그래서 호호 아줌마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여기 부모님 댁에 오느라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신호등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좀 전원주택이 많은 곳이라 이 도로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신호등 이런 게 없고 그냥 차들이 안 올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눈이 날려서 모자까지 후드 모자까지
이렇게 다 쓰고 가방 메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을 막 열심히 봤죠. 안 오면은 빨리 따다다다다다 건너가야 되니까 차들이 여기는 개인 일반 이런 그 시내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막 쌩쌩 달려요. 차들이 막 달려와서 쌩쌩 달려오기 때문에 딱 이렇게 멀리서 안 오면은 보고 다다다다다다 뛰어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막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승용차가 딱 서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또 저쪽 옆에 차들이 막 오니까 제가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뛰어갔죠. 뛰어오면서 문득 딱 든 생각이 저분이 내가 키가 작고 이렇게 후드를 머리까지 다 쓰고 후드가 아니라 잠바, 코트가 아니라 겨울 잠바를 입었거든요, 오늘은. 그걸 머리까지 다 쓰고 운동화 신고 서 있으니까 아마 제가 초등학생으로 보였나 봐요.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 그분이 승용차를 탁 세워주는데.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으로 보였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 어른들처럼 어그저그저그 이렇게 안 걷거든요. 좀 애들처럼 따다다다다다 그러고 걷거든요. 그래서 따다다다 달려서 신호등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집으로 왔죠. 오면서 아이고 저분은 또 내가 안 보이니까 키가 작고 가방 메고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있으니까 초등학생으로 보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키 작아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슬프지만 뭐 어리게 봐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닉네임을 호호 아줌마로 정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다 들어줄게. 해결은 못 해줘도 최대한 엄마가 열심히 노력할게. 이런 어떤 이미지? 네, 그래서 제가 호줌마라고 이제 이름을 아줌마에서 나중에 봐서 아줌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줌마랑 이 단어가 외국엔 아마 없을걸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나? 아줌마라는 단어. 외국에는 부인이라고 그러죠. 미세스 부인,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아줌마라는 특이한 그런 좀 단어가 있어서 아줌마는 정말 무서워요. 아줌마 부대들. 어느 지역에 가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라기보다 호마 어릴 때 누가 어디서 들었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아줌마와 맞서는 그 옛날에 싸움을 잘하는 뭐죠? 뭐죠? 싸움 깡패라 그랬었나? 조직. 그런 조직인 사람들하고 그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또 다른 세력이 아줌마 부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지역마다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줌마들도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부를 때 형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님. 근데 우리 아줌마들도 언니, 동생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형님 하고 부르죠. 형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내 사람이다. 내 지역에 내 구역에 있는 내 사람이고 내 편이다 하면은 혹시 나가서 무슨 일 당하거나 어디 가서 맞고 오거나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 조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죠. 동네에 각 파가 있고 지역끼리 있어서 서로 무슨 위원회, 무슨 부인들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무슨 회가 많아요. 새마을 분녀회 또 동네 무슨 회 여러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예전에 많이 들으라고 했었는데 나 바빠 안 해 하면서 안 들었었거든요. 그냥 동네에만 해도 몇 개씩 그런 분녀회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신경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조직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이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
이 말도 또 얼마나 잘해요. 이 아줌마들 말빨.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지만 맨날 저는 그런데 같이 가게 되면은 맨날 막내고 맨날 돈 관리하거나 뭐 그런 거 회비 걷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맨날 그런 역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숫자 싫어하는데 정말 어디 가면은 제가 항상 총무 같은 거 보고 돈 걷고 회비 걷고 뭐 먹은 거 이렇게 회식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그랬네요. 회식비 제가 다 걷어서 회식 다 내고 영수증 처리하고 아우 난 정말 그랬네. 그동안 나 정말 고생했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일을 그래도 즐겁게 열심히 하고 살아왔네. 음. 그래도 2021년은 저는 그래서 참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어,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히 뭐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음, 제 인생을 찾아서, 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잘 놓고 이렇게 새로운 걸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게 솔직히 홈만 아이는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결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뭐에 씌었던 것 같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탁탁탁 추진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었다면 못했겠죠.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이 내가 바로 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금 아니면 나는 아마 앞으로 평생 할 수 없을 거야. 이왕하는 거 그냥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좀 마음이 막 너무 앞서가서 그렇지. 일단은 그래서 2021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인 한 해. 네, 그런 한 해였어요. 자, 우리 아들, 딸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호흡마처럼 이런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걸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거나 내가 지금쯤이면 뭔가 막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오랜 시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컴퓨터 살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컴퓨터 설치할 이런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 사람들과 여러 모두에게 좋게 할 수 있을까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나도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었을지 몰라요. 올해 만약에 못했다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못하겠죠? 생각만으로 끝났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이란 게 앞으로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또 처음에는 막 좋아서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생각도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은 힘든 거는 정말 이렇게 그 뭔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내가 하고는 싶지만 하다 보면은 힘들어질 거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지 내 방송을 들어줄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러다가 그냥 뭐 힘들고 안 하는 게 낫겠지. 뭐 컴퓨터도 사야 되고 직장도 옮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제안받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있으면 월급 잘 나오겠다. 하던 일 계속 꾸준히 하면은 뭐 승진하겠다. 뭐 누가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근무 그런 것도 좋아서 예. 뭐 그랬는데 음 아마 조금 더 제가 고민을 오래 했다면 아마 시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고민을 했으면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뭔가를 해야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음. 음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래길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굉장히 뭐 고속도로처럼 좋은 길도 있고 울퉁불퉁 안 좋은 그런 비포장길, 뭐 그런 산길, 오솔길 같은 길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편안한 길을 원하겠죠? 깨끗하고 편안한 길. 그런데 가다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산길도 있어요. 네. 그 길도 가다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지만 뭐 또 좋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 거고 조금 덜 좋은 길은 나 혼자 갈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옆길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길로 꼭 지나가야 할 때는 망설이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 앞에서 망설이고 그 발 하나를 떼기 시작하면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면은 또 터벅터벅 '에이 그래 갈 만하네 뭐 여기도.' 에휴 그리고 가게 되는데 이 한 발 두 발 떼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자꾸 저 옆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저쪽 옆을 보면서 '아 저쪽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길도 좋은 것 같은데 아 나는 왜 이쪽 길로 가야 되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쪽 길이라니까. 이게 이쪽 길은 좀 길도 울퉁불퉁하고 좀 길도 좁은 것 같고 사람들도 힘들어 보여서 많이 가지도 않는 길인데 '난 왜 이 길을 가야 하지?' 이 생각에 이제 발을 한 발 두 발 '아 가기 싫다, 가기 싫다.' 하면서 안 가게 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죠.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음. 어떤 결심이 섰으면 '그래 비록 뭐 울퉁불퉁한 길이라도 일단 가 보자. 가는 데까지 가 보다 아니면 뭐 다른 길로 또 가 보지 뭐. 가다 보면 또 옆으로 가는 또 샛길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큰 길도 나올 거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일단 한 발 두 발 걸어가다 보면은 또 우리는 '어 이 길도 갈 만하네. 아 여기도' 가면서 주위도 구경하고 그렇게 또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발도 디디지 않으면 내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도 없고 변화를 가질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음. 여러분 한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런 조그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미리 걱정해서 미리 '아 안 될 거야.'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데까지 해 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 이건 이랬었구나. 이건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방법이 있네.'라는 또 나름대로 그 방법을 또 찾아가면서 또 내 인생의 길을 터득해 가면서 그렇게 또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이만큼 인생의 길을 걸어와 보니까 이만큼 산봉우리 네 이만큼 정상은 아니지만 이만큼 반이나 올라와서 뒤돌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가끔은 뭐 좋은 길, 가끔은 우둘투둘한 길, 가끔은 뭐 나만이 걸어가는 뭐 외로운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갈래의 길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는 소중한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또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그 왜 어른들 말에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런
그런 역할들을 해 주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갔다면 나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보고 왜 우리 뭐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직접 본인이 내 인생의 길을 한 발 한 발 한번 걸어가면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뭐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마음은 즐거워요. 마음은 이상하게 마음은 즐거워요. 내가 솔직히 뭐 팔로워 수도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 방송이 뭔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음. 부럽지가 않아. 그냥 내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난 좋으니까. 미리 제가 어떤 마음에 어떤 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방송하는 거 구경하고 "아이고 잘하네. 으쌰으쌰.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 주고 아마 제가 그러고 다녀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전 다 이뻐. 전부 다 이뻐. 오구오구 이뻐. 제가 어구어구란 말을 잘 쓰거든요. 뭔가 막 이쁘면 "어구어구 잘했어요." 막 그러면은 아가 취급한다고. 근데 제 나이 저를 모르니까 아가 아닙니다." 막 "아가 아니에요." 막 저한테는 아가들 맞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우리 방송을 듣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또 가끔은 힘들어하는 우리 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시청자 수가 작아서 또 본인이 하는 뭔가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냥 있는 그대로도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더 이 시청률을 올리고 더 팔로워 수를 늘리고 뭔가 더 잘하려고 막 애쓰는 걸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 좀 조금은 즐기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팔로워 수가 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팔로워 수도 늘고 자꾸 이제 시청률도 늘어날 거니까. 때로는 시청률이 늘었다가 또 방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즌에 맞춰서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음. 그리고 정말 즐겁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재미있게. 그분들은 그냥 마음을 비운 것 같아. 그냥 비우고 '아이 그래. 그냥 열심히 꾸준히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큰 어떤 무슨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꾸준히 켜서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콘텐츠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방송을 계속 켜서 똑같이 우리 투수들을 그냥 똑같이 대해 주고 즐겁게 이야기해 주고 본인의 일상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음 그렇게 하는데도 또 아무래도 또 그것도 그분의 능력인 거죠. 특별하게 뭔가 콘텐츠를 하지 않아도. 음. 그래도 정말 어쩌다가 한번 해주 콘텐츠 한번 하면 또 난리가 나고 투수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또 그분의 어떤 능력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방송하는 거를 많이 구경하고 배우고 다니고 있어요. 음. 홈런도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콘텐츠를 짜서 거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 보라고 얘기를 해 주신 분이 그때 계셨었는데 막 진짜 콘텐츠를 짜서 막 그걸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방송을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에 막 그것도 일이라고 인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조급하게 달려갈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이 일단은 즐기면서 재미있고 좋아야지 되는 거라고.'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큰 발전은 없죠. 큰 발전은 없는데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거, 방송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 지금도 아까도 며칠 동안 또 방송을 좀 출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지 뭔가 어설프고 뭔가 설정 같은 거 손 대지 않았는데 얘가 바뀌어 있는데 좀 뭔가 당황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오늘 제가 느낀 게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마음은 그렇게 매일 하고 싶은데 퇴근하고 오면은 정말 어떤 저의 모든 체력이 다 바닥이 나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 그런 사실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좀 힘들 때는 쉬어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또 방송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제가 많이 쉬었죠. 12월 달 중반에는 좀 제가 좀 이렇게 텀을 많이 뒀었어요. 또 출근도 하고 그래서 텀을 많이 뒀어서 이번에도 제가 오늘은 꼭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까 갑자기 방송이 안 돼서 오늘 안 그래도 어제도 그랬나? 방송이 지금 트위치에서 많이 방송하는 중에도 방송이 막 방종이 되고 많이 오늘도 한 몇 번 터졌던 것 같은데요. 어제도 어제 그러니까 지금 28일이니까 어제였네요. 그래서 저도 얘가 뭔가 이상이 있나 막 그런 걱정을 했었죠. 전에 한번 저도 이상 한번 그렇게 방송하다 자동으로 방종이 돼서 한번 그래서 저도 와이파이 이런 거 막 다 더 좋은 걸로 설치하고 저희 여기 집에 안에만 와이파이가 2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또 아까는 소리가 안 나서 또 당황스러웠었네요. 이게 매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번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항상 생겨서 조금 당황스럽죠 우리가. 됐죠? 음악을 좀 종료를 하고요. 보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엄마가 그 좋은 말을 어떻게 찾았을까?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였어요. 위로하는 말은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죠. 험한 말로 남을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말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그 위로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 힘들었고 또 외로웠고 슬펐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어떤 위로의 말에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위로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겠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고통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 삶의 동반자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시가 되고 또 편지가 되고 남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좋은 말로 바뀌기도 하죠. 남을 상대방을 또 그 위로하는 거, 그거는 내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경험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위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나면은 굉장히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견디고 버텨서 거기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면 그 옆에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괜찮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언제였지? 음, 좀 지났죠. 한참 지났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팥죽 먹는 날, 동지 팥죽 먹는 날도 제가 이제 그날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했다가 너무 아파서 출근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보는 분들이 다 얼굴이 너무 하얗다고 빨리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바쁜 시즌이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견뎠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제 도와주러 갔으니까, 네. 일단은 집에 와서 약 먹고 이제 쉬었는데 그날 팥죽 먹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쯤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할머니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팥죽을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 가마솥에 팥을 푹 삶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삶아서 건져내고 또 팥 삶은 물에다 이렇게 해서 또 가마솥에 밤새 또 불 조절해가면서 죽이 또 타니까 그걸 이렇게 나무주걱 큰 걸로 이렇게 밤새 저어서 아침 될 때까지 새알 같은 거 뭐 이런 거 빚어서, 동글동글 새알은 저도 같이 할머니랑 빚었는데, 그런 걸 해서 제가 그때 4살, 5살 뭐 이런 애기 때였는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밤새 팥죽을 끓여서 이렇게 저희 먹으라고, 팥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왜 먹어야 되는지 몰랐었죠. 액맞이 하여간에 뭐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 해서 그냥 먹었죠. 그리고 동네 분들에게 또 팥죽을 먹게 하시는 동네 분들에게 다 그걸 포장, 지금 말로는 포장인데 옛날에는 이제 다 싸서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조그만 냄비 뭐 통에다 다 담아서 집집마다 다 와서 가져가라 하기도 하고, 또 와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좀 그 왁작왁작한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막 모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 그런 분위기. 이런 동짓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아파서 한 이틀 제가 끙끙 아팠거든요. 몸살 나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는 정말 그 팥죽을 죽집에서 그 본죽이나 아니면 죽 이야기 뭐 이런 죽집에서 팥죽을 인제 사다 먹어 보면 그런 팥죽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는 좀 팥을 너무 갈아서 한다 그러나? 너무 부드러운 그 할머니들이 집에서 끓인 팥죽이 아닌. 음 그래서 조금은 이번에 제가 아플 때 그 할머니 팥죽이 너무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제 그 팥죽? 그런 거. 요즘에 이상하게 저희 할머니도 저 어렸을 때 해 주셨던 음식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주로 음 어릴 때 엄마가 해 주신 거 많이 생각나죠, 음식이. 할머니나 엄마가 해 주신 거. 그 호엄마 할머니가 해 주신 거. 제가 할머니한테서 자랐거든요. 요 근래에 이상하게 더 할머니가 해 주신 그 김치, 할머니가 해 주신 반찬, 음식들 또 이런 할머니가 또 손칼국수도 잘하셨어요, 어릴 때. 손칼국수라든가 또 수제비 이런 것도 잘하셨었고. 문득 요즘에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막 그리운 건가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아픈 날 저는 이상하게 아플 때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를 찾아요. 음. 그러니까 혼잣말로도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 나 많이 아파. 할머니 나 머리 아파. 나 배 아파." 막 이렇게 혼잣말로도. 이렇게 아파서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할머니 나 많이 아파."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스르르 잠들고 나면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다녀가셨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음 그래서 그날이 바로 제가 많이 아팠는데 아파서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날 팥죽 먹는 날인데 제가 팥죽을 못 먹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다녀가셨나?' 이번에는 좀 몸살이 음 빨리 났어요. 딴 때 같으면 좀 조금 이렇게 오래 갈 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동지 중 가장 밤이 긴 날 팥죽 먹는 날 제가 엄마는 끙끙 아팠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누가 있으세요? 뭐 그냥 혼자 아프면 많이 외로운 것 같아. 아플 때. 혼자일 때가. 친구라든가 그래도 이웃의 누구라든가 뭐 누군가가 그래도 아플 때 와서 죽이라도 끓여 주고 아니면 죽이라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약이라도 좀 챙겨 주고. 그러면 좋은데 정말, 정말 아플 때 나 혼자 열이 펄펄 끓고 아플 때 아무도 옆에 없다면 정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음. 혹시 막 진짜 40 도가 넘어서 내가 119를 불러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119를 못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우리 아들, 딸들 아직 어 이런 혼자 이렇게 그 오피스텔 혼자 원룸 이런 데서 요즘에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플 때도 혼자 아픈 것 같더라.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마음이 약간 안쓰럽고 좀 안타깝고 그래요. 아이고 아프지들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옆에 좋은 사람 친구라든가 아니면 애인이라든가 누군가 한 사람을 꼭 옆에 두세요. 연애하기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좋은 친구, 좋은 지인이나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서로서로 이렇게 위로를 좀 해 주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왔던 거지? 23일 일날 나왔던 건데요. 음 그 골목길에서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 범죄의 그 표적이 된대요. 걸어 다니는 표적. 음 저 엄마도 그냥 그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이렇게 왜 가끔 큰 길로 안 가고 가끔은 조금 골목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른 길로 간다고. 근데 사람들이 좀 없긴 한데 뭐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에 언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투수분이 여고생이었는데 집을 가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채팅을 치는데 "지금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이어폰으로 빼고 빨리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누군가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정말 방송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음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그 집에 좀 집까지 가는 거리가 좀 외진 길이고 껌껌했대요. 그래서 뒤에 누군가가 남자분이 쫓아오는 것 같은데 나 겁을 막 겁이 나죠.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채팅으로 쳐 주고 방송하시는 분도 빨리 이어폰 빼고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막 그래서 우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뉴스 얘기 나왔길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죄 심리학자 저기 께서 하신 말씀이요. 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들을 만났대요, 이 교수님이. 평소 경계심이 이 교수님이 평소 경계심이 많다고 하는데 언제나 주변을 360도 감시하면서 다니기 위해 이어폰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길을 걸을 때 이어폰을 착용하면 주변 소음을 듣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요. 또 주변에 사람이 다가와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다고 해요. 최근에 또 주변 소음을 최대한으로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그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돼서 나왔잖아요. 전문가들은 외부에선 노이즈 캔슬링 기능 사용을 자제하거나 바깥 소리가 들리는 제품을 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늦은 밤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여성들이 특히 범죄에 노출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 그 경찰의 성추행범 여성들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거나 뭐 이런 여러분들을 음 인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 새벽에 혼자 기거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기도 했고요. 또 큰 길에서 골목까지 쫓아갔지만 피해자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이 범인이 쫓아오는데도 전혀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도 이제 보행 중 이어폰 사용을 자제를 권했고요. 경찰청은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을 삼가라며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음악 소리 때문에 알아채지 못해서 범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어요. 경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주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하네요. 음. 그래 맞아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음악 소리에 집중하니까 주위에 누가 옆에 쓱 다가와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본 다음부터는 이어폰을 인제 한쪽만 꽂는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좀 줄인다거나 뭐 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밤길에 특히
늦은 새벽이나 밤 아니면 늦은 밤길에 조용한 곳 혼자 한적한 곳을 갈 때는 이어폰을 빼고 누군가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주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음 날씨가 이제 많이 조금 풀리긴 해도 그래도 많이 쌀쌀하겠죠. 네. 호흡만은 정말 물보다도 커피를 잘 마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거의 커피 많이 마시죠? 특히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호흡마처럼 물이나 이렇게 그 밥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 커피를 근데 이 커피가요. 하루에 뭐 한 잔 정도는 마시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또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면 이제 음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 경우도 좀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하네요. 커피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지는 식품이라고 해요. 안 마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마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따라서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커피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또 나왔다고 해요. 마시는 방식에 따라서 건강에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는 카페 모카나 프라푸, 프라푸치노 등 달콤한 라떼 메뉴를 주문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라고. 저도 휘핑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네, 올려주세요." 그러거든요.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려면 "아니요."가 정답이래요. 휘핑크림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지만 함유 성분에 따라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유화제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 또는 칼로리 감소를 위해서도 휘핑크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 난 생크림, 휘핑크림 이런 거 좋은데. 아메리카노 달콤한 라떼도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고 해요. 아메리카노가 좋대요. 특히 설탕 대신 시럽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해요. 액상 시럽은 우리 몸에서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요. 음, 올린다고 해요. 그 연구에 따르면 3만 여 건에 달하는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질병에서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진 것은 가당 음료의 섭취였대요. 달콤한 커피는 기분 전환용 등으로 횟수를 줄이고 시럽이 없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아메리카노로도 바꿔야겠네요. 커피를 뭐 그렇게 막 뭐 에스프레소도 마셨었고 아메리카노도 마셨었고 하는데 또 인제 말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당이 떨어진다 그러죠. "당 떨어져." 막 "기운이 쭉 빠져."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인제 달달한 그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안 마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니까 달달한 커피는 한번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6년 뜨거운 커피가 식도암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커피 성분에 상관없이 높은 온도의 문제래요. 주문 후 너무 뜨거운 커피가 나왔다면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식혀가면서 마시면 좋다고 해요. 일회용 컵의 경우 뚜껑을 열어두면 더욱 빨리 식죠. 빨대를 사용할 경우는 목 안쪽으로 뜨거운 커피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살짝 먹는다고 했는데 한번 훅 하고 저도 모르게 세게 빨아서 한번 뜨거워서 한번 저 놀란 적 있거든요. 뜨거운 커피
커피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 빨대 안 하고 먹어요. 네. 여기서 금방 알려준 방법처럼 뚜껑을 열고 좀 식혔다가 저는 마시거든요. 그리고 늦은 오후엔 디카페인을 드시는 게 좋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기에는 무엇보다 숙면을 통한 면역력 유지가 필요하죠. 저녁에 마시는 커피는 불면증이나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섭취를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보통 건강한 성인이 카페인을 분해하려면 5 내지 6시간이 필요하지만 체질에 따라 카페인 분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대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요, 취침 10시간 전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맞아요.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그 커피도 물론 안 마시지만 이분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팠을 때 그분이 이제 아침 일찍 그 바카스를 드셨대요. 아침에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셨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꼴깍 새벽까지 새고 꼴박 밤새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커피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커피도 뭐 5시인가 이후부터는 이 커피도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면서도 마시고 별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자다가도 물 대신 커피 마시고 또 마시면서도 자고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또 이렇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전혀 이렇게 아침에 오후 점심때까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막 3시, 2시에 마셨는데도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 분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휘핑크림 그리고 그 시럽 이런 거 자제하고 해서 마시면 우리 몸에 뭐 아주 좋은 좀 득이 되는 커피를 마셔도 우리 몸에 좀 득이 된다고 하네요. 저 라떼 좋아하는데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말이 막 엉키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맞아. 그래서 호엄마도 지금 도라지차, 생강차 그리고 또 몸살 난 이후로는 지금 쌍화차, 네, 따끈따끈한 쌍화차 견과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화차를 또 마시고 있어요. 이제 요거 다 마시고 나면 이제 유자차를 마셔야 돼요. 유자청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분이 계셔서 또 유자청을 또 이제 마셔야죠. 따끈하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겨울 되면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뭐 몸에 좋은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도 먹으면 좋겠지만 물 따끈한 이렇게 차 종류의 우리 몸에 좀 좋은 그런 것도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도라지차하고 생강차를 잘 안 마시는데 요 근래에 조금씩 그래도 한 번씩 뭐 자주는 아니래도 조금씩 마셔줬더니 저 원래 목이 뭐랄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거나 좀 크게 말을 하거나 오래 말을 하면 이 목에서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마른 기침이 나오려 그러나 잔기침이 나오려 그랬었는데 지금 도라지랑 생강차를 한 몇 번 안 마셨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그래서 신기해요. 저도. 먹은 저도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약이 도라지차하고 생강차가 나한테 잘 맞나 봐. 저 먹는 건 싫거든. 생강 냄새가 너무 싫어서. 그런데 제 몸에는 맞나 봐요. 바로 잔기침도 사라지고 목감기도 안 걸리고 신기하게. 신통망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몸살 앓고 난 이후부터는 또 지금 생강차를 마시고 있고요.
이거 다 마시고 나면 이제 또 비타민이 많은 유자차를 마실 계획입니다. 일당 100. 하나가 하나인가? 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일당 100.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00사람의 일을 한다. 한계라고 똑같은 한계가 아니다. 작고 크고 가볍고 무겁고 낮고 높고 얇고 깊고 한계라도 1000가지의 다양함이 있다. 하나의 결과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복합적 상호작용, 열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원인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 박영신님의 옹달샘에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 중에 있는 글이었고요. 한 사람의 발명가가 세상을 바꾸죠.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뒤따르면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산업을 일으키죠.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복합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1000가지, 10,000가지, 총 천연색의 다양한 또 빛깔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혼자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혼자 다 해내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이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세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발명을 하는 거는. 우리 주부들도 요즘에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살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생활용품들, 아이디어 용품들 많이 지금 발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바라 빨대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픈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빨대를 고아내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빨대를 편리하게 다양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또 많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아이디어 이런 것들 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메모도 하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도 생각을 좀 하셔서 그냥 내 생각만 머물지 말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감기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제 필요해서 아니면 영양 섭취를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식품 보조제도 많이 먹고들 있잖아요. 이럴 때 약 먹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과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들 딸들 똑똑하니까 이미 알고 계시나? 무슨 약을 먹을 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호흡만 얼마 전에 배웠어요. 자격증 시험 보는 데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또 있더라고요. 네. 우리 겨울이 되면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는 과일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일들 많이 먹잖아요. 과일에는 황산화제를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몸에 좋은 과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해요. 단맛이 강한 과일의 경우 당뇨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또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달콤 쌉싸름한 자몽의 경우요. 이 자몽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고혈압 약을 평소에 꾸준히 복용한다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드시면 안 된대요. 암로디핀 등의 고혈압 약은 자몽 또는 자몽 주스가 이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가지만 예전에 병문 안 갈 때요. 자몽 주스 이런 거 절대 들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교육도 받았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몽 주스, 특히 고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자몽 주스를 먹으면 그 효과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인 심바스타딘이나 아토르바스타딘도 주의가 필요해요.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대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자몽은 피하세요.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오렌지 주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맞아요. 제산제에는 수산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제산 기능만 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 성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대요.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펙소페나닌 성분의 항히스타민제와 그 복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몽, 사과 등 위를 산성으로 만드는 과일의 경우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음. 또 신장 질환에는요,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키위, 수박 등의 과일을 피해야 한다고 해요. 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키위, 수박은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으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신장 기능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혈액 중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근의 기능 또한 저하되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생과일, 생과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 음, 자, 음, 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 조심하세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으시다면 오렌지 주스를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산제를 우유 혹은 칼슘 보충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제산제 드시는 분들은 또 우유나 칼슘 보충제는 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신장 질환에는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 바나나, 키위, 수박 등 이 과일들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들은 콩팥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과일, 생과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엄마가 이제 지금 막 우리가 건강에 아프고 나서 더 그런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맞아요. 지금 요맘때 우리가 면역력 특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고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 보조제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조금 주의할 거는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음,
지금 호흡마도 이제 곧 1월 달이면 이제 3 차를 또 예방 접종해야 돼요. 1월 6 일쯤일 거예요, 아마.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 예방 접종을 이제 할 때가 왔는데 참 건강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음. 맞 예 맞긴 맞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이런저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음. 겨울청 불청객 감기를 멀리하려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네요. 우리 겨울에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감기잖아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겨울철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래요. 이 때문에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 호흡만은 그냥 해년마다 항상 걸리니까요. 뭐. 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치유가 되지만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거나 또는 뭐또 호흡마처럼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음, 수시로 걸리죠. 네. 근데 겨울철 불청객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네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감기 예방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챙겨 먹으면 감기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이거 왜 몰랐지? 그럼 감기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는요, 대표적으로 아연이래요, 아연. 음. 아연은 DNA 생성에 관여하며 면역 체계를 돕는 미량 영양소라고 해요. 특히 감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리노바이러스의 증식을 예방하며 목과 코의 점막에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연의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음,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잉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아연이 풍부한 식품도 있는데요. 아연은 해산물, 붉은 살코기, 콩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아연이 가장 좋은 공급원은 바로 굴이라고 합니다. 굴. 그래서 겨울철에 굴을 많이 먹나? 보통 크기의 굴 6개만으로 아연의 1일 섭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대요. 굴 80g에는 약 10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굴에는 또 셀레늄도 풍부하고요. 버섯과 케일은 식이섬유와 아연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하대요. 버섯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며 케일에는 비타민 A, K, B6, C 그리고 칼슘 등이 풍부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케일은 또 좀 맛이 좀 별로 없어서 이상하게 정말 우리 입에 맛있는 거 좋은 거는 크게 영향을 이 없거나 아니면 영양을 해치거나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좀 뭔가 씁쓸함하고 쓰거나 좀 맛이 없거나 이러면 오히려 또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좀 신기해요. 음, 굴을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시예요. 어떡해. 이제 저는 그만 가야 될 것 같네요. 어,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 아들, 딸들,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지금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끈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요.
이 시간에 또 추운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또 아들 그리고 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엄마가 오늘도 안심하고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아직도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마 그 방학이라서 그러신 방송을 좀 늦은 시간까지 키시나 봐요. 음, 분들이 많으신데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엄마처럼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조금 아직 걸걸걸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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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하고 아프신 분들은 푹 쉬세요. 맛있게 맛있는 거 따끈한 거 드시고 푹 쉬어주세요. 그래야 감기가 빨리 낫는데요. 호흡마다 한 2, 3일 이틀 좀 푹 쉬었더니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피곤해지면은 약간 선듯선듯한 몸살기가 또 살짝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 따끈한 거 차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쌍화차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들, 딸들, 엄마는 오늘 요만큼만 자,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즐거운 시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개구리 뒷다리, 김치, 치즈, 스마일. 그리고 아가가 많이 부끄부끄 하면서 웃을 때 배시시 하고 웃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웃음이 안 웃어줘도 개구리 뒷다리 하면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한번 웃으면 복이 온대요. 웃는 얼굴 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웃음은 암도 이긴대요. 자, 암도 치료를 한대요. 웃음이. 네. 그렇게 웃음은 아주 많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봐요.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게 있나 보죠. 여러분들도 네, 자 28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하루 많이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호흡마 방송 와주신 바스님, 우리 또 0826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득방으로 나중에 아니 득방이 아니라 다시 보기로 봐주시는 분들도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이제 그만 갈게요. 바이바이.